40년 동안 그대로 상대적 역차별을 효과적인 균형 발전을 이뤄내기에 지역별 맞춤형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시작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기 지역 12개시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여있는 이들 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스토리뉴스에서는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행동에 나선 경기 지역 단체장들의 목소리를 이재호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수정법. 수원과 안양, 광명, 과천 등 경기 지역 12곳의 시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장들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각종 규제 때문에 지역 발전이 가로막혀 있다며 법 전면 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국토 균형 발전을 목표로 40년 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막고자 12개 시는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여 있어 해당 지역에선 기업 신설이나 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은 국토 균형 발전이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 규제 때문에 수원과 안양 등에서 생산 활동을 하던 기업들이 먼 지방도 아닌 법적 규제가 덜한 도내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 관리 권역으로 아마 많이 분석해 보십시오. 다 빠져나갔습니다. 지방으로 가는 기업도 있지만 수도권 안에서 재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탈은 과밀 억제 권역의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의 경우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규제를 피해 용인과 화성, 평택 등으로 떠나면서 한때 90%에 달했던 재정 자립도는 20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 시민들 족쇄가 40년 동안 그대로 당초 만들어진 취지로 만들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경쟁력도 없어지고 상대적 역차별을 하는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밀 억제 권역 시장들은 40년 전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시대에 맞게 손봐야 할 때라며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경기 지역 12개 시 수장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아마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어서 김효순 기자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른바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로 1982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는 1984년 제1차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정법 대상지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인데요. 규제 범위에 따라 3가지 권역, 과밀 억제 권역과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권역별로는 어떤 규제가 있는지 비교해보죠. 과밀 억제 권역은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으로 수원과 성남, 부천, 안양을 비롯한 경기 남부 10개, 경기도 전체로는 14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수정법 개정을 요구했던 지자체들이 이 권역에 해당하는 건데요. 과밀 억제 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여기에선 공업지역 지정, 산업단지 지정이 금지돼 있고요. 이미 있는 산업단지가 운영을 이어가거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는 정도로만 제한이 돼 있습니다. 또 기존 산업단지에서도 30만 제곱미터 규모 이상 커져야 하는 경우엔 복잡한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과밀 억제 권역에선 기업 유치나 도시 개발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과밀 억제 권역 인근으로는 규제가 조금 덜한 성장 관리 권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 경기 남부에선 용인시 일부와 안산, 화성을 비롯한 8곳, 경기도 전체로는 14개 시군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성장 관리 권역은 과밀 억제 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에선 산업단지나 공장 설립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 지역에서도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공업지역을 지을 땐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도 앞서 살펴본 과밀 억제 권역에 비해선 규제가 덜한 건데요. 이런 규제에 더해 과밀 억제 권역은 세금에 대한 부담도 커서 빠져나가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권역의 세율을 비교해보죠. 회사 주소가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법인 등록 면허세가 일반 세율의 3배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과밀 억제 권역에서 성장 권리 권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4년 동안은 전액 감면이 되고 이후 2년 동안은 50% 추가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과밀 억제 권역에선 더욱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수정법의 세 번째 권역은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 자연 보전 권역입니다.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도내에선 이천과 광주, 용인 일부를 비롯해 8개 시군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지역에선 산업단지를 지을 수는 있지만 3에서 6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산업단지로 크게 제한돼 있고요. 여기에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다 보니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 많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권역별로도 지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만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기업과 해당 지방정부마다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이처럼 규제 위주인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해당 지역은 물론 기업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맡고 있는 이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과밀 억제 권역인 수원시의 경우 기업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도시가 배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과밀 억제 권역과 규제가 덜한 성장 관리 권역을 비교해보면 경제지표 전반에서 과밀 억제 권역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지금 수원시 정자동에 있는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 자리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자리했었는데요. 이렇게 수원 지역에서는 대기업이 떠나고 그 자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 섬유공장 본사가 들어섰던 자리. 이제는 아파트 뒤편에 공장과 이 업체의 연구소만이 남았습니다. 수원시 조원동의 또 다른 대단지 아파트. 5,300세대에 육박하는 아파트 단지도 수십 년 전에는 거대 섬유공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이기 전 수원에 터를 두고 생산 활동을 벌였던 대기업은 모두 14개. 현재는 단 4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일자리를 구했고 기업의 월급날이면 시내 곳곳이 근로자들로 북적였던 당시를 기억하는 시민들은 현재의 수원 지역 상황이 아쉽기만 합니다. 21일 날 월급날 되면 남문 시장이 그냥 붐비고 그랬걸랑요.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대기업이 이제 없어지면서 그게 그 특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상가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장사들이 안 됐고 직원들이 다 없어졌어요. 대기업이 분산되면서 너무 힘들어졌어요. 수원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과밀 억제 권역으로 인한 공장 총량제와 중과세 부담 등으로 수원 지역에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원 지역은 중소기업으로 시작해 성장 과정에서 시의 지원을 받은 뒤 유망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기업은 줄고 주거지만 느는 배드타운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시는 사실 계속 지원하면서 세금을 투입만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업들이 성장해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이 기업들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 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제를 받는 과밀 억제 권역과 규제 완화 지역인 성장 관리 권역은 어떤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 확인 결과 경제 지표 전반에서 과밀 억제 권역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지역의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연간 총소득을 보면 지난 2010년 과밀 억제 권역은 평균 2,400만 원, 성장 관리 권역은 3,200만 원으로 당시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격차가 더 벌어져 2020년 과밀 억제 권역은 2,800만 원, 성장 관리 권역은 4,100만 원으로 1인당 차이가 약 1,300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과 성장 관리 권역은 인구수 변화에서도 두드러진 차이를 보입니다. 지난 2010년 과밀 억제 권역 12개 지자체의 인구는 총 613만 5천 명, 2022년에는 629만 9천여 명으로 약 16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성장 관리 권역인 12개 시군은 약 116만 명이 늘면서 두 권역의 인구 증가 수준이 7배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인 경기 지역 지자체 12곳이 지난달 과밀 억제 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를 구성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발전에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시의 생존이나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너무 과도한 이 중과세가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세법도 개정하고 도시 간의 형평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나갈 겁니다. 점차 배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는 과밀 억제 권역. 지역 경제 지표에도 빨간불이 달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과밀 억제 권역에 속한 지자체들은 성장한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규제 때문에 과밀 억제 권역을 떠나야 하지만 인력 문제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한 기업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수원시 고색 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최근 사업 확장으로 인해 공장 증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공장 증축이 어려운 과밀 억제 권역인 수원에서 떠나야 하는 상황. 때문에 인근 지역인 화성으로 이전을 검토 중이지만 인력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수원과 가장 인근 지역 화성 용인도 검토를 해봤는데 화성 같은 경우는 저기 수원의 땅값의 절반 정도 됐고요. 실제로 저희가 여기 수원에 있는 직원 보고 화성을 가자고 했을 경우에 직원의 20-30%가 쫓아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이전을 강행하더라도 부족해진 인력 채우기가 난제입니다. 유능한 인재들은 주로 서울에 모여 있는데 화성으로 출근을 대부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친구들이라 그러면 거의 이제 인서울대학교 있는 친구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쓰고 싶은 이런 이제 희망사항이죠. 그 친구들이 있을 적에는 화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벌써 이력서 접수가 현격히 떨어집니다. 수원이 거의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많이 얘기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수도권으로 이전은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땅값이 수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충청북도로 이전도 고민해봤지만 외국인 노동자 채용마저도 어려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친구들은 언어적으로 이제 한국어, 영어 이런 쪽 어느 정도가 인지된 친구들이 생산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이제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는 그쪽까지 가서는 연구소 인원은 거의 못 구할 거라고 답변이 와서 거기는 완전히 저희 검토해서는 배제를 했습니다.
김 대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력 문제 때문에 수도권을 떠나기 어려운 만큼 기업이 이전에 대한 고민 없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땅값, 그다음에 인원 문제, 그다음에 뭐 세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완화되면 기존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수원에 많이 남을 거고 다른 사업을 검토하시는 분도 타 지역이 아니라 수원에서 검토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BTV 뉴스 이지호입니다. 이처럼 과밀 억제 권역의 규제는 기업과 지자체 모두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밀 억제 권역의 기업들이 이전해 가는 곳, 성장 관리 권역의 사정은 어떨까요? 기업들이 들어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민도 많습니다. 특히 난개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성장 관리 권역의 실태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년째 증설이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평택공장. 높게 쌓아 올리기 위해 동원된 크레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역 곳곳에서는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의 공장 건물도 하루가 달리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성장 관리 권역이자 미군기지 이전 지원 특별법으로 인해 업체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 총량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이 때문에 업체가 평택에 많이 들어섰고 비약적인 발전도 이뤄왔습니다. 평택 지역 사업체 수는 지난 2013년 3만여 개에서 2021년 6만여 개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종사자 수도 9년 전보다 약 50% 증가한 27만 6천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산업 성장을 들여다보면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인 성장에 치우친 지점이 눈에 띕니다. 지난 2013년과 2021년 사이 업체와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1명에서 9명을 고용한 영세 사업장이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평택 지역 영세 사업장만 5만 7천 개, 종사자는 10만 5천 명으로 전체 사업장의 93.7%, 종사자는 38%를 차지합니다. 300명에서 1,000명 이상 사업장 종사자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도로와 택지, 그리고 공장 건설 등이 마구잡이식으로 급격히 진행되다 보니 이미 도시 난개발은 평택 지역에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개별 사업장을 한 곳에 모이도록 하는 산업 단지화나 집적화 단지가 필요하지만 사업체의 급증에 따른 총량제에 묶이다 보니 평택시 역시 체계적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충청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을 받아서 이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경쟁력이 좀 약화되는 면도 있죠. 근데 일방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 경쟁력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성장 관리 권역 내 사업장 또한 과밀 억제 권역처럼 이전이나 확장이 어렵습니다. 평택의 한 업체는 브레인시티 개발에 따라 공장 부지가 수용돼 올해 말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업체는 공장 이전할 부지를 어렵게 확보했지만 이전할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공장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년간 공장 이전에 필요한 면적을 토지를 찾기 헤맸고 간신히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의 노력을 들여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 철저히 준비를 신청하였으나 공장 이전 신청에 부결된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리고 평택도시공사는 이 엄동선화 이 추운 날 빨리 나가려고 하면 이 많은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거 환경 등 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 평가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택 시민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으로는 31.4%가 경제 고용을 들었고 건강과 주거 환경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청년 37.5%, 중장년 34.5%가 경제 고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성장 관리 권역도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난개발로 인해 기형적 도시가 되고 있는 성장 관리 권역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성장관리 권역 또한 난개발 등 나름대로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지자체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논의해야 할 과제와 정책 대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박희붕 기자입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제정된 지 40년 된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인 지자체들은 법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는데요. 그동안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고 또 이들 지자체가 법 개정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수도권 밖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수도권은 규제하고 비수도권은 지원하는 정책 기조를 세웠습니다.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1982년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제정한 거고요.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골자는 대학이나 공장처럼 인구를 끌어들이는 시설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수도권에 입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을 과밀 억제 권역, 자연보전 권역, 성장관리 권역으로 구분하고 특히 과밀 억제 권역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규제를 부과합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산업이 들어서려면 공업지역이 필요한데요.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만 제외하고 기존 공업지역을 새로운 위치에 옮기는 형태만 가능하고요. 신규 공업지역 지정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면적의 100%가 과밀 억제 권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업 생태계 전환이나 확장에 상당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 권역으로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가 되겠죠. 과밀 억제 권역 지자체들은 그동안 중앙정부에 개별적으로 규제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해 왔지만 사실 크게 상황이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나름대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요? 개별 시가 제안하는 개선안은 타 시군과의 비교에 바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다른 시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니까 불합리하다거나 아니면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다른 시의 성장 속도보다 우리 시의 성장 속도가 늦으니까 우리 시의 과밀 억제 권역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죠. 근데 이런 주장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으로 폄하돼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40년간 고수했던 정책을 바꾸려면 근거가 탄탄한 주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토 공간 구조가 그동안 어떻게 변화했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였으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인한 실질적인 효용 감소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1970년대에 시작됐던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도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를 갖춰야 합니다. 지난 40년간 도시가 팽창해서 기존에 지정했던 과밀 억제 권역의 의미가 약화했다거나 아니면 산업 구조가 달라져서 예전처럼 강력하게 집중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없다거나 아니면 공업지역은 적고 주거지역만 많은 현재의 공간 구조는 직주 근접을 저해하고 교통체증을 악화하기 때문에 주거용지와 산업용지를 일정 비율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 산하 31개 지자체는 3개 권역 중 최소 하나 이상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과밀 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권역 이렇게 3개 권역이 혼재하다 보니 도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권역 특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는 요구도 있죠. 경기도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하는 14개 시 간에 공업지역 물량 공유 요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각 시가 보유한 공업지역 면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공업지역을 많이 보유한 시에
보유 물량 일부를 양보해달라는 요청이 간혹 있습니다. 과거에 경기도가 이를 주선해서 가능하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11개의 핵심 규제를 선정해서 31개 시군의 규제 수준을 분석했는데요. 규제가 가장 심한 것으로 도출된 11개 시군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을 평가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또 정부 지원 확대를 건의하는 이런 식의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물량 공유를 주선한다거나 아니면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어떤 식으로든 반영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재검토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는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을 취합해서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 TF에 건의했는데요. 앞으로도 경기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완화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의 제도 재검토를 더욱 강력히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을 내놓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겠죠. 이 대안 마련을 위해 어떤 논의가 지속돼야 할까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국가 안에서 지역 간 격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지역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모든 지역이 잘 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단이 어떤 한 지역을 규제하는 형태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입지하기를 선호하는 산업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민간 기업은 들어설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 대신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비수도권에 집중을 해서 비수도권 지역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3개 시도가 기금을 모아서 그래서 비수도권의 지역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방법에 대한 고안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잘 살기 위해 만든 법인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미 이 법을 시행했던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은 우리와 비슷한 부작용을 겪으며 90년대부터 규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며 많은 것이 달라진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기보단 우리 상황에 맞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